여러분은 자신의 특별한 강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든 이 책을 만나면 상상 이상의 특별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시간인데요. 지력혁명의 저자이신 서울대 문용린 교수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력혁명 이 책은 사실은 2005년에 처음 출간됐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의 5년이 네,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수만 명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어떤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지대한 그 공헌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개정판을 내신 거죠? 네. 예. 어떤 내용들을 보완하신 겁니까? 글쎄요, 이 책 제가 서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제 꿈은 대한민국 교육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목만 그 집어넣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 예. 사람 속에는 그 엄청난 그런 잠재 능력이 숨겨져 있고 소질, 재능 이게 숨겨져 있는데 그런 걸 좀 풍성하게 끄집어내는 교육이 예.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사람 속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그 소질과 재능과 잠재 능력이 숨겨져 있는지 예.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교육이 교과목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뭔가 아이들 속에 있는 소질, 재능,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주는 교육. 이것이 예. 균형을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철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력혁명은 이제 그런 점을 좀 집어넣는 거 우리 참 잘한다. 예. 그런데 이제는 끄집어내는 것도 좀 잘하자. 근데 끄집어내는 것과 관련된 이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별로 알려져 있질 않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이론을 빌려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지적 능력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IQ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IQ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일부인가요? 어떻습니까? 재능은 일부라고 봐야죠. 예. 주로 IQ가 재는 게 기억을 얼마나 잘하느냐. 기억력과 관련이 있군요. 또 지각을 얼마나 잘하느냐. 추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언어 이해 능력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재거든요. 예. 근데 IQ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한계가 뭐냐면 영역별로 사람의 능력은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림 소질이 있는 아이, 음악 소질이 있는 아이, 수학의 소질이 있는 아이, 그죠? 운동의 소질이 있는 아이. 이거를 IQ라는 한 가지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모차르트의 능력하고 피카소의 능력하고 어떻게 같이 재요? 아인슈타인의 능력하고 또 처칠의 능력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의 예. 능력하고 서로 삶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인자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능력은 동일한 기준으로 잴 수가 없고 예. 삶이 전개되는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걸 보세요. 또 글을 잘 쓰는 셰익스피어의 능력하고, 그죠? 또 운동을 잘했던 어떤 올림픽 선수에서 또 아주 금메달을 딴 사람하고 능력을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은 삶의 영역별로 다르게 발현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IQ는 너무 기억력, 하지만은 기억력도 사실은 눈으로 본 걸 잘 기억하는 사람, 귀로 들어온 걸 잘 기억하는 사람, 그렇네요. 기억력이 하나가 예. 아니거든요. 맞네요. 근데 예. IQ는 기억력을 하나라는 가정하에 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악에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로 들어온 음을 잘 기억하고 음을 잘 지각하고 음악에 대한 추리력이 강한 거예요. 예.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그 몸짓 이런 것을 기억하고 지각하고 추리하는 게 뛰어난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 같은 지각 능력도 삶의 영역별로 달라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카소를 예를 들면 피카소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적인 그 공간의 세계에 대한 기억과 지각과 추리가
뛰어났다고 하면 모차르트는 귀에 들려오는, 그죠? 귀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관해서 기억을 잘하고 지각을 예. 잘하고 추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때 같은 추리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걸 IQ는 하나로 재거든요. IQ 검사가 무슨 음악용 IQ 검사가 따로 있지 않고 신체운동지능 IQ 검사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예, 예.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삶의 영역별로 사람의 능력은 다르다. 예. 이제 이런 가정하에 하니까 이제 다중지능이 소질을 발견하는데 IQ보다는 예. 훨씬 더 소질을 발견해 주는데 삶의 영역별로 그 지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르게 변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력혁명 이 책은 다중지론 이론을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쉽게 풀어낸 책이거든요. 뭐? 다중지론 이론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다중지능 이론은 이제 IQ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다중, IQ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이 예. 뜻이거든요. 예. 그 전에 IQ는 우리 정 선생님도 IQ 하면 그냥 나 얼마인데요? 그게 숫자 하나로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다중지능은 너 지능이 얼마냐 하면 나는 체육 분야론 체육운동지능은 얼마고요? 언어지능은 얼마고요? 공간지능은 얼마고요? 아, 그러면 너는 어느 분야가 높구나.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예. 그게 다중지능이죠. 문용린 교수님께서 한국의 다중지능을 하셨고 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는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Q가 여전히 사람들이 집착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IQ가 언제 우리 그 교육 학계에 들어왔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까? IQ는 교육하고 긴밀히 관련돼서 만들어졌어요. 아, 예. 처음에 IQ가 교육에 쓰이기 시작한 게 1905년. 아, 이제 1905년. 100년이 예. 넘어갑니다. 그렇네요. 예. 그 IQ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예. 기본적으로 IQ 검사는 뭐를 재기 위한 거였냐면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게 좋을지 아, 예. 아니면 이 아이는 기억이니 지각이니가 보통 아이들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얘는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인지. 예.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 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지적인 장애나 이런 걸 가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10번, 20번을 더 가르쳐 줘야 예. 기억이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어떤 핸디캡,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변별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면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 기억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예. 또 계산이 어느 정도 되냐. 지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 또 기초적인 언어 능력이 어떠냐. 그게 돼 있어야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아랫부분에서 한 5%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일반 아이들하고 예. 같이 같은 학습 장면에 누우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있죠. 모든 사회에서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을 일반 아이와 섞어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아이들은 별도로 학교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 특별히 예.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지 그런 선택하기 나름인데 예. 프랑스에서는 그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아, 예. 일반으로 그걸 다 섞어서 변별하지 않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급적 일찍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내서 걔네들을 특별하게 예. 특별한 방식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그 선별의 방법으로 처음 의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IQ예요. 그러니까 IQ는 의사들을 통해서 만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그런 필요 때문에 그 프랑스 정부가 의사, 비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아이들을 일찍 선별해서 가르치는 예.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예. 묻어두었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얘는 안 되겠어. 이렇게 되면 벌써 늦는 거죠. 그렇죠. 가급적 일찍 선별해서 예. 걔네들한테는 특별 처치를 하자. 상당히 교육적인 개념이죠. 예.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IQ 검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좋지 않냐를 예. 변별하는 방법으로 쓰이게 변질되네. 됐어요. 예. 변질됐어요. 예. IQ가 정말로 교육적인 용도에서 비교육적 용도로 변질된 거. 그게 우리 교육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도 사실은 이제 사람의 풍성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건데 IQ 방식의 교육이 그동안 이루어져 오지 않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Q가 사실은 학교에서 IQ 검사는 안 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예.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IQ 검사를 해서 교육적으로 쓰여진 예는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의 IQ가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IQ가 높은 아이는 높은 걸 알고 가르치고 낮은 아이는 또 걔한테 도움이 되게 가르치자. 그건 개별화가 사실 됐냐면 우리나라 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누구는 얼마, 예. 누구는 얼마 써놓는 하나의 기재 항목에 불과했지. 그렇죠. 예. 그것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지를 못했어요. 다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선입감만 심어줬어요. 맞습니다. 예. 선입감. 그렇습니다. 또 당사자로서는 기분만 나빠요. 예. 그죠? 왜냐하면 IQ가 높은 아이보다는 다 중간이거나 중간 이하로 않은 사람이 많죠. 이런 예. 아이는 기분만 예. 나쁘거든요. 좌절감 같은 게 좌절. 생겨요. 예. 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고 나는 뭐 IQ가 나빠서 이렇게 공부가 안 된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는 다 귀찮고 힘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힘들어도 나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몇 번 해다 잘 외워지지 않으면 역시 나는 IQ가 나빠서 잘 안 되나 봐. 예, 예. 이렇게 자기를 나쁘게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쓰였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IQ는 백해무익하다. 대한민국 예, 말씀 교육에서 들으니까 뭐 정말 IQ가 그러네요. 무슨 예, 의미가 있냐. 예. 필요 있다면은 아주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단계에 이 아이는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을 아이냐 예. 아니냐는 걸 할 때는 지각이라든지 기억이 기본적인 게 필요하니까 예, 예. 그때는 한두 번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네요. 원래의 의도대로 일반 IQ를 학교에서는 만드는. IQ를 하는 게 백해무익하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IQ를 그야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이론이 다중지능 이론인데 네. 그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능들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다중지능에서 현재까지는요, 예, 예. 8가지 지능을 재고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8가지 지능이라고 하는 게 신체 운동 지능, 박지성이라든지 우리 축구 선수들 보잖아요. 또 예. 김연아를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하는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체 운동 신체 지능, 운동 지능. 예. 자기 성찰 지능, 예.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에요. 예.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뭐 등등 자기 어떤 존재감에 대한 어떤 성찰이 그렇죠. 능력이 예.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철학과 갈래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나는 신부님 예. 될래 목사님 될래 스님 될래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아이는 뭔가 세상을 바라다보는 기본적인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맞습니다. 네. 제 친구가 네.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철학과를 선택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대학 3학년 때 출가해서 스님이 돼서 그렇죠. 본인의 예. 관심이 글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음악이 잔잔히 들을 때 다른 사람은 그 음악에 주목도 안 할 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귀에 간신히 들리는 음악 때문에 예. 글로 몰입이 되는 경우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이게 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 또 예. 인간 친화 지능이라는 인간 게 친화지능. 있어요. 예. 인간 친화증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예, 예.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참 왜 저렇게 슬퍼할까, 그죠? 예,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학여행 같은데 가면 밥 잘 먹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꼭 달라붙어서 걔를 이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보호해주는 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아이가 꼭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걔 눈에는 자꾸 그런 아이가 눈에 띄고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왜 밥도 안 먹냐? 너 어디 아프냐? 뭐 그렇게 관심을 그렇죠. 보이는 예. 그런 아이들은 자기 속에 온몸 속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네요. 사람이 잘못되면 예. 그게 자꾸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예.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인간 친화 지능이 뛰어난 그렇네요. 예. 하다못해 왜 전철 안에서라도 보통 사람은 아유 오늘도 또 뭐 저런 사람들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 투적투적거려서 꼭 뭔가를 주지 않으면 예. 마음이 안 풀리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렇게 사람에 대한 마음 쓴새가 예, 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걸 인간 친화지. 인간 친화지능이네요. 또 예. 언어 지능이라는 예. 걸 다 아시잖아요. 뭐 우리 다 하지만은 공부는 못해도 걔는 뭔가 잘 써. 그지?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0일장 나가서 1등 하는 아이가 꼭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언어 지능, 또 공간 지능, 예. 그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공간 지능, 자연 친화 지능. 예. 자연 친화 지능이라는 건 왜 그 저 강아지 이렇게 그 애완동물 좋아하는 애가 있죠. 또 유난히. 예. 곤충 좋아하고 그죠? 뭐 산에 가서 예, 뭐 그렇죠. 이런 애들이 예. 있어요. 그건 인간 친화 지능하고 좀 이렇게 대립돼요. 사람 속에 들어가기보다 자연 속에 자연을 더, 들어가는 예, 거를. 좋아하는. 그래서 그 왜 저 에베레스트 산이나 뭐 탐험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아. 다른 사람은 돈 주면서 가래도 안 가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애 가고. 예. 그게 뭔가 자연과의 어떤 친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자연에 대해서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예. 그죠? 관심이 많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한 8개 영역으로 8가지. 하는데, 예. 현재까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런 삶의 영역, 기본적인 삶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또 새로운 것들도 추가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컨대 그 spirituality 같은 거, 영성지능이라고 예, 하는데 예, 영성지능. 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특히 그런 그 영성 쪽으로 가까워서 뭐 여러 가지 샤머니즘 예. 쪽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예민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예, 또 예. 그런 걸 이제 일컬어 영성지능, 영성지능. 스피리추얼 예. 인텔리전스라고 보기도 요즘 하고. 특히 이제 중시되고 또 주목을 많이 받죠. 그렇죠. 그 예. 아직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그 지능으로 봐야 될 건지 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또 도덕지능 같은 예. 것도 그렇네요. 도덕지능. 도덕지능이 좀 이제 좀 그 저거 한 게 그러면 사람은 뭐 도덕적인 사람은 그 지능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되냐 뭐 이렇게 근데 도덕지능은 대단히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죠? 예. 그 그러네요. 인간 친화적, 자아성찰 이게 결합이 종합된 됐을 결과로 때. 나타나 예, 있다는 예. 게 단일한 지능으로 보긴 좀 그렇다 해서 아직 사람들이 예. 머뭇머뭇대고 있는데 예. 그래서 도덕지능이나 또 실존지능, 영성지능 또 그 왜 미적인 지능이 있죠? 에스테틱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예. 그런 그 뭐 예술가는 아니고 그래도 어떤 그런 신비한 그림이나 있고. 그런 아주 예. 아름다운 아. 것에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미지능 같은 거 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후보군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런 이제 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들 하고 그렇네요. 있죠. 전에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에 모셨을 때 10살이 되기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네. 그 책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됨은 어떤 지능을 발전시키거나 지능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행위 규칙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끄러움 같은 거예요. 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건 부끄러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 사실은 동물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자기 행동을 바뀔 줄을 몰라요. 예. 부끄러워. 어떤 예. 동물도 부끄러움을 모르지만 아이들은 말이죠. 2살, 3살 때부터 아이 부끄러워라, 아이 부끄러워라고 자꾸 얘기해주면 요렇게 하는 건 부끄럽다는 걸 알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려줘서 어느 정도 되면 얼굴이 붉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얼굴이 안 붉어져. 이게 뭐가 부끄러워. 그래서 그렇죠. 자꾸 예. 부끄럽다 그러고 옆에서 놀리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원숭이는 어떤 행동을 지적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2살짜리 아이는 얼굴이 붉어져요. 너 이거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했구나. 엄마가 실망했다. 이렇게 하면 애가 얼굴이 벌게지면서 나 이제 안 그럴래 하는 얘기를 하는 2살 때. 2살 때 이미. 모든 동물에게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지만 예.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부끄러움이 존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죠? 똥오줌도 가리는 거예요. 예.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면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똥오줌을 가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인간 친화지능 있잖아요. 예. 인간 친화지능이 잘 연결이 돼 있는 속에서는 부끄러움이 더 잘 아. 만들어지죠.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 부끄럽다라고 하면 별로 안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 부끄러운 그러네요. 거다 하면 예. 그 부끄러움이 잘 내면화되죠. 예.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그 말씀에 어떤 힘이 되고 그게 그렇죠.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예. 인간 친화지능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내가 공감하고 이러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 친화지능이 낮은 사람이 예컨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간 친화지능이 사람을 잘 사귀질 못하고 이런 예, 사람인 예. 경우에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가르치기가 어렵겠죠. 아, 예. 그렇죠. 흔히 말하는 EQ는 그 다중지능에서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그 EQ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8가지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아, 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8가지. 예, 그렇군요. 예. 아, 특이하게도 그 이 다중지능 연구와 관련해서 문영준 교수님께서는 김구 선생님의 다중지능에 주목을 네. 하셨거든요. 네. 예. 책을 하나 썼죠. 예. 책을 썼죠. 어떤 그 김구 선생님의 을 연구해 보면 어떤 다중지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김구 선생의 일생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거든요. 예. 보시면은 김구 선생이 5살 때부터 이제 그 집안이 원래는 양반 집안이었죠. 올해 들어 벼슬을 못 하니까 예. 이제 동네에서도 그렇게 양반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럼 이제 5살짜리가 동네에 있는 양반 자제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겠어요? 예. 어울리다 보면 그 양반 자제들이 이제 놀리고 이러면 한 번은 언제 한번 무척 놀림을 당하니까 김구선이 5살짜리가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들고 양반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겁을 주고 뭐 이래요. 예.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기계와 뭐 이게 셌던 거예요. 그러네요. 누구도 못 말리는. 예,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특이하잖아요. 김구나 안창호 선생님들은 그 무저항 그런 비폭력 이런 거를 주장했던 분들이잖아요. 예, 예. 안창호 선생님. 예. 그러니까 안창호, 김구 선생 다 마찬가지로 그런 폭력은 하지 말자. 그러나 김구 선생은 뭐 이봉창 씨라든지 윤봉길 선생이라든지 해서 예. 일종의 그 무력으로 그 일본하고 대항해 싸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이 좀 특이하죠. 그러네요. 김구 선생이나 예. 안창호 선생하고 상당히 입장이 달라요. 예. 그런데 윤봉길, 이봉창 사건이 난 후에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무척 또 핍박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이 길이 독립운동의 그 길이다. 길이다. 그러나 예. 안창호, 김구 이런 분은 그 미국이나 이쪽에 있으면 그거 하지 예, 않아. 예. 그 아. 반대. 그러면서도 김구 선생 자기 스타일의 어떤 삶을 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 김구 선생은 18살 때 일본군 중위 하나를 아주 맨주먹으로 죽여요. 예. 그게 최초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민비 우리 명성황후를 살해했다고 예, 예. 그때 고해 맞습니다. 예.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아. 그리고 이 그 19살짜리가 아주 분기탱천에서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해주 근방에 있는 강가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변복을 한 일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여기 속에 변복을 한 속에 보니까 또 일본 칼을 차고 있다. 아, 예. 저놈이 우리 황후를 죽이고 도망 다니는구나. 거기서 그냥 그 스치다라는 중위를 죽여버리잖아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죠.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아주 김구라는 분한테 반했다면 반할까 특이한 분이다. 예. 그래서 이분 속에는 어떤 잠재 능력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분은 독학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뭐 이제 10대 때 봤지만 이제 떨어지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해서 우리 아버님이 과거라도 한번 보시는 게 소원이었다 하니까
자기가 과거를 보러 가서 가서. 쓰다가도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나오니까 아, 그렇습니까? 뭐 예. 아주 특이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예. 동학교도도 됐다가 예. 기독교인도 됐다가 또 절에 들어가서 스님도 됐다가 그랬죠. 파란만장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람 속에 있는 다중지능을 분석을 하려면 김구 선생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예. 김구 선생 일생을 놓고 한번 토막토막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기는 신체 운동 지능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다. 그러죠. 모든 예. 것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 현찮다 하면 무력으로라도 누를 수 있다. 그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요. 예. 신체 운동 지능.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자기 성찰 지능. 대단히 신중해요. 아까 그 일본 군인을 하나를 그렇게 죽였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그 백범일지라는 데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그 성찰적이고 예. 신중한 분인지가 잘 나타나. 여름 어떨까 저러다 저놈이 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눈치채고 또 도망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바보 같은 짓을 좀 하자.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 앞에서 밥을 7, 8삽을 놓고 그걸 먹는 흉흉을 내보자. 상당히 아주 예. 성철적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40이 넘어서 그분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인간 친화 지능이에요. 예. 우리 백성. 예.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도 우리 민족들이 어떤 힘든 속에서 사는가 하는 그런 공감, 예. 엠파시는 역지사지하는 능력이 대단한 분. 예. 그러니까 신체 운동 지능, 역지사지하는 인간 친화지능,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성찰 자기 지능. 성찰하는. 이제 이런 그 세 가지가 이제 삼각대가 예. 돼서 김구라는 분의 독특한 삶의 이 궤적을 만들어낸 거다. 우리는 분석은 그렇게 했어요. 예. 잘된 분석인지는 모르겠어요. 공감이 가는데요. 네, 그래.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글도 잘 쓰시지 않은가. 잘 쓰죠, 잘 쓰죠. 예. 그러나 글로 무슨 생업을 하거나 이런 분은 그러시지는 아니니까. 않았죠. 예.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은 다중지능 중에서도 또 최대 강점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책에서 그렇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최대 강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거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 또 직장 생활하는 분 다 같아요.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강점과 자기의 그 다중지는 이미 드러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그런 지적인 강점을 바라다볼 기회들을 못 가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거, 예. 가장 빨리 학습이 되는 거, 배워지는 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다중지능이에요. 예.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마음이 편하고 그걸 하면 기분이 좋고 그걸 하고 싶어졌던 게 뭔가 하는 걸 한번 이 때가 많이 껴서 잘 한번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 좋아하는 게 있었나? 그러나 그거를 그 생각을 일주일만 꼬박 해보고 한 달만 해보시면 그래 내가 그거 할 때 기분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걸 하면 남보다 빨리 배웠지 하는 게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녀분들한테 다중지능을 발견해 주려면 뭐 가서 꼭 테스트 하겠다 이런 생각 우선 하시지 마시고 예. 우리 애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뭐 예. 하면 좋아했고 그죠? 뭘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뭘 가르치면 지가 누구보다 더 빨리 배웠나 예. 이게 뭘까 하는 예. 걸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분은 그런 거 없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다는 분들은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줘보지 않고 그렇네요. 그런 장면을 목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 한번 아이를 데리고 아주 어린 아이면은
박물관에 한번 데려가서 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예.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서 엄마가 먼저 막 가지를 말고 아이를 앞에다 놓고 여기 재밌는 거 많다. 너 예.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마음껏 봐. 해놓고 엄마는 애 뒤에 한 5m 뒤에 서서 애만 관찰해. 예. 그럼 애는 이제 슬슬 이제 갈 거예요. 그죠? 예. 가다 보면 이것도 보고 뭐 관심 안 끄는 그냥 스쳐도 가고 엄마는 그때 뭐 요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뭐 이건 좋은 건데 이러지 말고 예. 그냥 쫓아만 가라요. 그러면 걔가 가다가 어떤 거에는 한 30분을 앉아서 그것만 보고 예.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보고 나온 후에 그래 너 뭘 그렇게 봤니? 아까 보니까 뭐를 열심히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래. 그러면 애 속에 있는 게 저 털실 풀리듯이 말이에요. 술술 나와요. 음악을 들으러 가고 시장거리 가보고. 예. 그래서 아이를 관찰해 보란 말이죠. 또 어른들인 경우에는 예. 자꾸 자기를 그저 이렇게 가둬서 놓고 이렇게 있지만 말고 여행을 좀 다녀보시고 예. 사람들하고 좀 부딪혀보고 예. 그죠? 이런 걸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 그죠? 이런 걸 하면 내가 의외로 기억이 잘 되고 빨리 배우고 이런 하는 걸 발견해.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별로 안 했어요. 너무 단절해 초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이 예. 너무 단절해. 그러나 일본이나 대만만 하더라도 거의 40% 이상이 초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들 부른 경험들이 다 있어요. 예. 미국이나 영국, 유럽은 80%고요. 따귀도 맞아보고 아, 예. 무슨 아르바이트 하다가 시간 늦었다고 따귀도 맞아보고 해고도 당해보고 그렇죠. 예. 어? 이런 속에서 애들이 벌써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인생의 단맛, 쓴맛을 어느 정도 봐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렇죠. 과잉보호해서 예. 공부만 잘하면 모든 면죄부를 주니까 예. 애들의 머릿속이 너무 단순해요.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런 속에서 다중지능이 발견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네요. 예. 그래. 아이들에게 정말 체험을 주고 경험을 그렇죠. 마련해 주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남보다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분야가 있어요. 예. 그 분야가 눈에 들어오면 그걸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의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러면 예. 아,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네. 이 지력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마 더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게 되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데 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